선거 2시간 직전에 좀 더 공정하게 해볼까? 라고 헌재가 생각했다면 졸속일까 아닐까라는 논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지적이 나올까요? 함께 보시죠. 오늘 조간신문에 법조계들 반응도 좀 인용돼 있는데 법조계 인사들 매우 이례적. 사실상 헌재가 졸속 선고를 인정한 셈이다라는 의견도 인터뷰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논쟁이 치열했을 것이다. 내부에 반대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취재가 되고 있어요. 재판관 중 일부가 선고에 반대하거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 같다. 그렇다면 헌재 내부에서 절반 정도는 서두리로 했고 절반 정도는 제동을 걸었다라는 앞서 김광삼 변호사님의 어떤 의견과도 비슷한 내용들이 법조계 인사들에서도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자, 여당 주진우 의원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재판 선고기일을 잡아놨다가 이 재판의 변론을 제기하면서 다시 좀 재판을 더 여는 이유는 그 재판관들 스스로 보더라도 이 심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한 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의견이 엇갈렸던 것 같아요.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만장일치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만장일치를 유도하려는 거라는 저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졸속 심판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대목은 조기현 변호사님, 보통은 그 헌재 공보관이 이런저런 상세한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가장 궁금해하고 논란의 대목인 2시간 직전에 선고를 연기하면서 변론 제기 안 하겠다더니 변론을 제기하겠다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헌재가 설명해주지 않는 묵묵부답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게 이례적이라거나 지금 심리 절차상의 흠결을 헌재가 스스로 인정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어떤 절차 진행의 결과였다고 보는 게요. 이 사건 22일 날 이래 기일이 열리고 종결이 됐는데 그때 뭐였냐면 쟁점이 4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그 권한대행,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재량권이 있느냐, 재량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임명에 있어 여야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 합의를 판단하는 기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합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이 4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야만 임명할 수 있다고 그 최상목 대행 측이 계속 주장을 하니까 당시 변론을 보면 이걸 가지고 계속 다퉜어요. 그리고 그 변론이 종결이 된 겁니다. 쟁점이 이 4가지였기 때문에 다른 부분 쟁점이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정리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111조의 해석상 지금 최상목 대행 측이 주장하는 여야 합의가 임명의 조건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건 길게 심리할 필요도 없는 거여서 변론이 종결이 된 거였는데 24일 날 최상목 대행 측이 변론 재개 신청을 한 것도 이 이유였습니다. 여야 합의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 판단을 해야 된다. 증인 불러달라. 네. 그때 원내대표들 증인 신청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21일 변론으로 합의 여부라든가 권한 대행의 이 임명 여부에 대한 헌법 해석에 대한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선고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선고하려고 하고 아마 31일 평의까지 해서 결론을 다 냈었을 겁니다. 그런데 31일 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성명 요구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으니 내라. 마지막 판단하기 쓰기 위해서 했었을 겁니다. 근데 2월 1일 토요일에 이 최상목 대행 측이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각하해야 된다는 주장과 의견서를 2월 1일 토요일에 제출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주장이에요. 아마 했었어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 예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되거나 주장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2월 1일 토요일에, 그러니까 31일에 평의가 끝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2월 1일에 이 주장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이었지 않습니까? 평의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럼 2월 3일 그 결정일 당일에 아침에 2부 새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평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평의를 거친 결과 절차 하자에 대한 새로운 주장 이걸 중심으로 해서 토요일 날 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랑 해서 얼마나 문제 제기를 합니까? 이거는 국회 의결이 없었으니까 각하해야 된다는 주장이 막판에 나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하기 위해서 의견을 6일까지 내라. 그럼 변론 제기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그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월 3일 날 재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절차 진행상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저렇게 권한쟁의 신청을 한 것이 헌재 재판관 내부에서는 이견이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들어보니. 그게 이견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 추가적 주장이 제기됐으니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봤으니까 재개를 하고 각 측의 의견 제출을 구한 거겠죠. 그러면 김관삼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 그럼 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의 제기하기 전까지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를 청구해도 되는지 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까? 최고 기구인데 헌재가?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을 할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청구인 적격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뭔가 선고하고 심리를 하기 전에 첫 번째 따지는 게 청구인 적격이에요. 왜냐하면 청구인 적격이 없으면 심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실질적 심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 적격과 관련해서 뭐 아예 생각을 못했다고 하면 이거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법적 실력이랄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뭐 문제가 없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청구인 적격은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반드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할 때는 그러면 국회의장이 아니고 국회의원 누구든지 뭐 자기가 주장하고 싶으면 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에서 의결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의결하는 규정이 없으면 국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의결을 거치하는 게 맞아요. 물론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법적에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견은 동의하지 않고요. 이건 원리 원칙에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구인 적격 문제를 이렇게 소홀히 다뤘다? 그건 정말로 이걸 간과하고 갔다고 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이걸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 문제를 삼고 일부 재판관이 아니 이거 국회 의결 없이 이거 이렇게 청구인 적격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해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재개한 걸로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선고 연기에 대한 이유를 못 밝히고 있다. 자, 양쪽 다양한 의견 전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좀 더 들어보죠. 예. 자,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뭐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대로 청구인 적격에 대해서는 뭐 1차적 판단 뭐 대상입니다. 당연히 직권 심리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주장을 뭐 2월 1일 날 의견서로 처음 주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 최상목 대행 측 답변서에서 청구인 적격도 뭐 따져봐야 된다고 하고 쟁점으로 삼지는 않고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국회가 제기하거나 국회를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이 권한쟁의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위법이 없습니다. 지금 주진우 위원장이 2월 1일에 주장했던 바는 2011 헌나 2번 사건, 그거는 국회의원 개인이 한 사건에 대한 각하 처분한 사건입니다. 이 사안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는 청구인 적격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평의해서 논의를 하고 청구인 적격부터 쭉 따져갔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위법 요인이 없었고 그 부분을 최상목 대행층이 강하게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평의를 했고 결론이 났으면 청구인 적격 여부에 대한 위법성이 없다고 봤을 거예요. 근데 그걸 2월 1일 날 의견서로 막 제출을 하니까 그러면 이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서 따지는 부분 뭐 2011 헌나 이 사건을 주장하면서 하니까 그것이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성명을 요구하고 그 주장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알겠습니다.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국회가 여야 이견 없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대리해서 권한쟁의 청구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가 없이 여야의 의견이 지금 완전히 지금 갈라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야당의 의견과 일치하는 대목만 권한쟁의를 청구한다. 이것을 다 국회 전체를 대표했다고 볼 수 있을까 여부도 상당히 좀 관심사긴 한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권영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을 국회를 대신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국회의장은 그야말로 국회의 회의를 끌어가는 자리지.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데 내 의사를 국회의장이 함부로 대신할 수 있다? 되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거는 국회의 의결 절차 없이
권한쟁의를 심판을 청구할 수다. 이거는 저는 상식적으로도 말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려면은 국회 의결을 거쳐서 다시 거쳐서 해야 되고 거치지 않은 거는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는 거죠.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기각해야 되고. 근데 이 부분들은 헌재가 너무 잘 알아요. 조금 전에 정강산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헌재에서 이걸 심리할 때 청구인의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을 제일 먼저 따져야 되는데 네. 그거 무시하고 방망이 치려고 하다가 걸린 거예요. 걸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대통령은 최상무 권한대행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 3위는 당연히 임명해야 되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형식적입니까? 헌법에 보면은 물론 3인 해서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할 때 과연 이게 절차나 이런 게 위헌적인 게 없는 건지 아니면은 이 부분들이 정말 결정적인 도덕적인 하자가 없는 건지 또 특히 지금과 같이 탄핵 심판으로 돼서 헌법재판관이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여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따져봐. 이거 여야 합의 안 된 겁니다. 이거 이 표결할 때 저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당 의원들 중에 4사람 당론 어기고 들어간 것 외에는 우리는 이렇게 여야가 합의 안 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헌법재판관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우리 동의할 수 없다라는 강한 항의 표시로 우리가 안에 표결장에도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여야 합의 문제를 권한대행이 따져보는 것이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이번 이 우원식 의장이 국회에서 의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거 이거 명백한 법적 절차 위반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건 각하해야 되는 거고 이게 결국은 열흘 연기돼서 똑같은 답을 정해놓고 시간 끌기로 간다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적 아마 불신이 대단히 클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번에 김유정 의원님.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마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 원내대표가. 그때 당시 다 여야 합의가 있었고 국회의장이 다 문서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탄핵 상황은 아니었긴 합니다만 그때는. 예, 그러니까 그 합의, 그러니까 탄핵 전에 이루어진 합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지켜져야 되는 거죠. 이미 합의가 끝났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 추천하고 여당에서 1명 추천했을 때 합의도 안 된 거라면 문제 제기를 그때 왜 안 했습니까? 왜 니네가 2명하고 1명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다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추천을 한 거고 국회의장실에 추천하는 것을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자, 두 번째는 2월 1일 날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도 지금 이 청구인 자격 시비 걸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또 동시에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도 회피 촉구 의견서 듣도 보도 못한 회피에 해당되지도 않는 그런 촉구 의견서를 또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에서는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비가 만연하니 나중에 완전체가 되는 게 가장 시급한 줄 저는 헌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9명으로 뭔가 이 탄핵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추후에 발생하는 시비거리를 없앨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절실한 쪽은 오히려 저는 헌재라고 생각해요. 다른 건들도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렇게 직전에 이틀 전에 하루 전에 이렇게 뭔가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저는 판단한 거라고 보고요. 특히 여야 합의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다 거쳤죠. 그다음에 본회의 그 절차를 다 거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왜 시비를 걸죠? 그래놓고 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을 왜 안 거쳤냐고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저는 설명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회의 절차를 다 거쳐서 대통령 임명만 남겨놓고 있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2은 되고 1명은 안 된다에 대해서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못해요.
단순히 여야 합의 이렇게만 그 명분을 대고 있는데 2명은 어떻게 해서 합의가 된 거고 1명은 왜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러면 후보 추천했을 때 왜 가만히 있었죠?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 절차를 다 거친 3명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라?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장으로서는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자격이 충분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헌재에서 명확한 판단을 해달라라는 예. 것인데 이조차도 시비를 건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에 그리고 피청구인 쪽에 네. 발맞춰서 하고 있다라고밖에 평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예. 될 것 같아요. 아마 김은정 의원님이 국회 조금 떠나신 지 되어서 지금 현재 국회 논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조금 더 잘 알 겁니다. 우선은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그럼 합의가 됐느냐? 예. 협의는 했어요. 그리고 더 민주당에서 이명 추천하는 것까지 논의가 됐어요. 그러나 그때 또 한 가지가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 부분이에요. 헌법소장 임명과 그리고 그 원래는 여당 1명, 야당 1명이 추천을 하고 마지막 1명은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거든요. 합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논의를 했느냐 하면 그러면은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마지막 합의해야 되는 헌법재판관 1명을 추천을 하려면은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여당 측 의견을 들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최종 합의가 안 됐군요. 최종 합의가 안 돼. 결과적으로는 협의는 있었지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민주당은 2명을 추천하고 우리는 1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왜 한 명 한 명이 임명되는 거는 허용을 했냐? 한 명은 그런 관례적으로 서로가 추천한 사람들을 1명씩은 임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그 찬성한 거 아닙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 한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비판했어요.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한 명은 예. 그렇게 추천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본인께서 임명을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나머지 마지막 1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명백히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합의를 해준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건 저는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자, 충분히 이야기 양쪽 얘기 전해드리고 있고요. 헌재가 아마 오늘 중에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 입장이 나오면 헌재 측 입장도 저희가 실시간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진 가타부타 왜 2시간 직전에 연기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